이번 시간에는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암석, 그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광물, 그 광물 중에서도 규산염 광물을 중심으로 광물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광물들은 참 많습니다. 암석 속에 들어있는 광물들은. 그 광물들이 우선 무엇이고 그 광물들 중엔 규산염 광물이 가장 많은데 그 광물들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광물을 분류를 하면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규산염 광물, 탄산염 광물, 산화, 황화, 항산염, 할로젠, 원소 광물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광물을 분류하는 기준은 뭐냐면 이 광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음이온이 어떤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음이온의 포함 여부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광물을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보통 규산염 광물은 SiO4 구조예요. SiO4 그러니까 SiO4라고 하는 규산염 음이온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녀석을 포함하고 있는 광물들을 규산염 광물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게 석영, 장석 이런 아이들이요. 많이 들어본 애들이죠. 우리가 중학교 때도 많이 들어봤던 광물들의 이름이에요. 보통이 규산염 광물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탄산염 광물도 여러분들이 조금은 들어봤어요. 이거는 CO3. CO3를 음이온으로 포함하고 있는 대표적인 거 하나씩만 기억합시다. 방해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방해석이라고 하는 녀석 복글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염산과 반응해서 산과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기체를 만들어내고 하는 형태가 대표적인 탄산염 광물 방해석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방해석은 탄산이온을 포함하고 있는 형태의 광물을 탄산염 광물. 산화 광물은 말 그대로 산소, 황화 광물은 말 그대로 황, 이런 애들을 일반적으로 이온으로 가지고 있는. 그래서 산화 광물과 황화 광물은 보통 철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산화 광물은 자철석이라는 아이가 대표적이고요. 황화 광물은 황철석이라는 아이가 대표적이긴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철과 결합해가지고 만들어지는 보통 암석 속에 많이 들어있는 광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황산염 같은 경우는 SO4 그러니까 이 황산 이온을 음이온으로 가지고 있는 형태의 광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표적인 게 이거 들어봤어. 석고 같은 게 대표적인 황산염 광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할로젠 광물 같은 경우는 염화이온이나 플로르 이런 이온들을 음이온으로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게 암염. 이것도 들어봤죠. 암염도 이제 광물의 형태로 띄고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원소 광물은 특별히 음이온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원소들이 모여서 하나의 광물을 이루고 있는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다이아몬드 또는 순수 금, 그죠? 금 완전 18K, 14K 말고 순수 금 이런 애들은 대표적인 원소 광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물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음이온이 어떤 걸 포함하고 있느냐? 음이온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광물들을 분류를 하게 되고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평소에 들어봤던 이런 광물들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광물들 중에 규산염 광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산염 광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우리 자연 상태에서 가장 많은 광물이에요. 이 규산염 광물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어떻게 배운 적이 있었냐면 조암 광물이라고 배운 적이 있어요. 조암 광물이라고 하는 건 암석을 조성하는 대표적인 광물이 조암 광물이에요. 그 조암 광물에 해당되는 거 이름 들으면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뭐냐면 석영, 그다음 장석, 희석, 각섬석, 감람석. 하나 빠졌네. 흑음모. 들어봤죠? 물론 흑음모 말고 이제 백운모도 있어요. 장석류는 정장석도 있고 사장석도 있고 종류는 여러 가지인데 중학교 때 배운 건 이렇게 6개예요. 대표적으로. 그치? 그러니까 이게 왜 조암 광물이라고 하냐면 지구상에 가장 많은 돌은 현재는 변성암이라고 하는 암석이 제일 많습니다. 변성암이 제일 많고 그 다음 많은 게 화성암, 그 다음 많은 게 퇴적암이에요. 지구상에는 현재 변성암이 제일 많은데 이 변성암은 처음부터 변성암으로 만들어진 적은 없죠. 화성암과 퇴적암이 변하거나
아니면 지가 혼자 다시 변하거나. 자, 그래서 최초 지구에서 만들어진 대부분의 암석의 가장 대부분은 뭐다? 화성암이다. 마그마가 굳어서 만들어진 이 화성암의 종류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화성암을 구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강물들이에요. 조항강물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이 마그마라고 하는 게 굳어서 만들어진 돌이 화성암인데 마그마 속에 녹아있던 마그마 속에서 결정을 이루는 광물들이에요. 그래서 이 화성암이 변성암이 됐기 때문에 변성암 속에도 이 광물들이 제일 많아요. 물론 이 광물들 중에 몇몇은 광물이 변해요. 변성작용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녹미석이나 녹염석 같은 광물들은 변성작용을 받은 광물들이에요. 기존에 있던 거에서 조금 추출돼서 빠져나와요. 그런데 일반적인 돌은 화성암이 베이스예요. 그래서 화성암을 이루는 주요 광물들이에요. 그래서 이 화성암 베이스에서 변성암이 된 암석에도 주로 이런 광물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변성암 뭐가 있습니까? 편마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들어봤죠? 자, 편마암에 보면 이 시루떡처럼 생겼잖아. 까만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근데 그 하얀색의 대부분이 다 석영과 장석이고요. 까만색은 대부분이 다 얘네들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재결정 작용을 받거나 아니면 압력에 의해서 눌려가지고 형태가 변한 거야. 근데 원래는 이 광물들이 화성암의 가장 대표적인 돌, 화강암. 여러분들 쿠앤크 같은 과자 보면 쿠키처럼 생긴. 그래서 흰색은 장석이나 석영이고 추가적인 까만색들은 대부분 요 유색 광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로 이루어진 것들. 얘네들이 변성작용 받으면 얘네들이 재배열을 이루는. 어차피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광물들을 이루는 대부분이 조항광물인데 그 광물들이 조항광물이 대부분 무슨 광물이다? 규산형 광물이다. 앞에서 광물들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광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규산형 광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규산형 광물의 결정 구조는 아까 일반적으로 음이온이 어떤 걸 포함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보통 결정 구조가 SiO4 구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Si 규소 하나와 산소 4개가 하나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삼면체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렇게 SiO4 구조가 하나의 독립된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 우리는 보통 독립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독립형 구조. 그러니까 결정 구조가 규산형 광물의 결정은 여러 가지예요. 독립형도 있고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사슬 구조, 복사슬 구조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 대표적인 가장 기본 구조인 독립형. 이 독립형 구조의 대표적인 광물이 뭐다? 감람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감람석이라고 하는 광물이 대표적인 독립형을 띠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규산형 광물의 결정 구조가 SiO4 구조인데 이 SiO4 구조가 독립 형태를 띠고 있느냐 아니면 얘네들이 다른 형태를 띠느냐에 따라서 광물도 달라지고 조금 형태, 종류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배열 구조도 달라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규산형 광물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SiO4 독립형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 독립형 구조가 어떤 형태를 띠느냐에 따라서 특징적인 형태를 보여줍니다. SiO4 하나의 사면체가 산소 하나를 공유함으로써 이렇게 한 줄로 계속 띄어져요. 이런 경우를 단사슬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소 하나를 공유함으로써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지는 대표적인 광물이 휘석이에요. 휘석. 그래서 휘석이라고 하는 건 쪼개짐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쪼개짐을. 그래서 휘석을 광물 관찰해 보면 이렇게 기둥 모양처럼 조금씩 나타나요. 휘석과 비슷한 형태로 복사슬 구조. 그러니까 여기는 보통 이제 하나의 산소를 공유함으로써 이렇게 아까 말했던 독립, 감람석 같은 독립형이 쭉 이렇게 사슬처럼 골이 연결돼 있다면 이건 쌍으로 이렇게도 연결돼 있고 중간중간에 하나씩 또 연결돼서 복사슬 구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표적인 형태가 각섬석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통 이건 사슬, 복사슬, 그러니까 사슬 구조나 복사슬 구조 모두 광물들이 이렇게 약간 길쭉길쭉한 형태를 띄어요. 그래서 우리가 광물을 관찰을 하게 되면 그 암석 속에서는 이렇게 기둥처럼 길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판상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더 넓게 퍼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대표적인 게 운모 같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한 방향 쪼개짐을 보이는 형태의 구조들이 이런 판상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운모 같은 경우 이렇게 있다가 한 겹 없이 떨어낼 수가 있고요. 게다가 운모류들은 일반적으로 풍화 침식 작용을 받으면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떨어져 나오는 형태를 띄어요.
그다음 망상구조. 이게 얘네들이 그냥 복합적으로 있는 대표적인 게 석영이에요, 석영. 이 망상구조 딱 봐도 얘네들은 사슬구조니까 여기는 그 연결고리가 좀 강하지만 옆에 있는 녀석이랑 연결고리가 좀 적겠죠. 그러니까 사슬구조가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사슬이 이렇게 있고 또 하나의 사슬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요 사이사이는 단단하지만 이 사슬과 이 사슬 사이는 풍화의 약한 형태를 띌 거예요. 이렇게 풍화의 약한 형태를 띌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각섬석 같은 경우 복사슬도 이게 두 개. 그러면 요렇게는 되는데 요렇게 두 개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복사슬하고 이 복사슬 사이는 떨어지기가 쉬운데, 그렇죠? 여기는 좀 안 떨어지더라도 쪼개짐이 좋은. 망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상은 판과 판과 판이 이렇게 떨어지기는 쉬운.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꽉 찢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망상. 그래서 이 망상 구조의 특징은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쪼개짐이 발달하지 않는다예요. 쪼개짐이 발달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광물의 성질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석영 같은 경우는 이거 아주 옛날 중학교 때 이야기해 봅시다. 모스 굿기계라고 하는 게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모스 굿기계에서 석영의 굿기가 7이에요. 7. 석영보다 큰 애들은 다 뭐냐면 보석입니다. 보석. 항옥, 강옥,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보석은 아주 풍화에 강해요. 석영도 아주 강해요. 웬만해서는 쪼개지지 않는. 그러니까 석영 중에서도 여러분들 보석으로 같이 있는 것들이 수정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망상구조이기 때문에 잘 쪼개지지 않는다. 풍화에 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다. 그러니까 규산형 강물 앞서서 조암강물이라고 했고 우리가 많이 들어본 6개의 강물 중에서 감람석, 독립형, 희석, 각섬석, 분모, 석영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아이들이 각각의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광물의 물리적 성질을 살펴보면 이제 물리적 성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성질들을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광물의 물리적 성질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결정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 결정형이라고 하는 건 현미경을 통해서 많이 봐요. 그래서 결정형에 나타나는 성질이 뭐냐면 자형이 있고 반자형이 있고 타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암석 속에 광물이 형성되는데 형성되는 시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현미경상에서 봤을 때 먼저 광물이 자리를 잡고 형태를 만든 거야, 이게. 그래서 그 광물의 어떤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광물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기 모양을.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통 자형이라고 하고요. 이 자형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추는 형태를 띠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띠고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약간씩 침해를 받은, 이게 보통 반자형. 그리고 이 나머지에 해당되는 거, 여기에 형성된 게 타형, 요게 반자형, 요게 자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모양을 만들었다고 해서 자형이고요. 반자형은 어느 정도는 스스로 형태를 갖췄다, 결정을 만들었다 해서 반자형. 타형은 어떤 기존에 만들어진 광물들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그렇게밖에 만들어질 수 없는 모양,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 타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형, 반자형, 타형의 결정형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광물이다. 왜냐하면 냉각 속도가 다 달라요. 마그마라고 하는 녀석이 냉각이 될 때 광물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근데 보통은 되게 높은 온도에서 굳는 아이가 있고 용익점이 달라서 녹는 점, 어느 점이 달라서 낮은 온도에서 굳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실제로 그 형태가 먼저 정출되어지는 거 있기 때문에 그 암석 안에서 광물의 형태를 좀 다르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쪼개짐과 깨짐은 아주 간단합니다. 쪼개짐은 툭 쳤을 때 이렇게 쓱 벌어지면, 한쪽 방향 이렇게 벌어지면 쪼개진 거고요. 툭 쳤을 때 톡 떨어져 나오면 깨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표적인 쪼개짐이 운모류는 대부분 잘 쪼개지고요. 여러분들이 알기는 방해석, 장석 이런 다 쪼개짐이고요. 석영, 감남석 이런 아이들은 잘 깨진다. 그러니까 깨지면 깨졌지 쪼개지진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형태입니다. 광택은, 광택 딱 보면 알아요. 금속 광택이냐
비금속 강택이냐 유리 강택이냐 뭐 이런 것들 딱 봐도 금속스러워 그럼 금속 강택이에요. 딱 봐도 비금속스러운 비금속 강택이고 유리처럼 매끈매끈해 뭐 유리 강택이에요. 그러니까 그 광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도 기본적으로 광물을 어느 정도 구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럼 색은 아까 조암광물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유색 광물과 무색 광물로 구분합니다. 유색과 무색 광물. 그러니까 유색 광물과 무색 광물은 유색 광물에 색깔이 있고 무색 광물에 색깔이 없어. 무색 광물의 대표적인 게 석영과 장석이에요. 석영과 장석은 대표적인 무색 광물이죠. 석영은 색이 없고 장석은 흰색 또는 핑크색. 자, 유색 광물은 흑음모, 강낭석, 각성석 뭐 이런 애들이에요. 다 그런 형태. 그런데 좋은 색은 뭐냐? 조흔판이라고 하는 보통 조흔판을 도자기 초벌구이 된 도자기판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까끌까끌한 도자기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다 강물을 쓱쓱쓱쓱 긁어보는 거예요. 쓱쓱 긁었을 때 나타나는 가루 색깔을 좋은 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인 광물에 이게 뭐 석영, 장석, 흑음모 중에 대표적인 거 유색 광물의 대표적인 거 흑음모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나면 이건 색이면 얘네들 가루 만드는 색이 좋은 색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아까 얘네들 다 규산형 광물이라고 했죠. 규산형 광물의 특징은 이 좋은 색이 다 흰색이에요. 좋은 색이. 왜냐? 규산염이 규질이죠. 규산. 유리 원료거든요. 유리 가루도 흰색이죠. 그러니까 규산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루가 됐을 때는 대부분 흰색을 띠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똑같은 까만색인데 규산형 광물 중에서는 좋은 색이 흰색이 되는 게 있고 어떤 건 똑같은 까만색인데 좋은 색도 검정색인 광물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색은 같지만 좋은 색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해서 광물을 분류하는 기준이 됩니다. 굿기는 많이 들어본 모스 굿기. 활석, 석고, 방해석, 형석, 인해석, 정장석, 석영, 황옥, 강옥, 다이아몬드 이 순서가 모스 굿기예요. 상대 굿기입니다. 상대 굿기. 상대 굿기여서 실제로 우리 흔히 말하는 석영을 기준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암석 속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흔히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석영이고 석영을 기준으로 보석과 보석이 아닌 것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석영을 기준으로 이야기했을 때 활석과 석영의 굵기 차이는 한 400배 정도 차이 납니다. 실제 단단하기.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금광석 같은 경우 한 1000배 이상 차이 나는데 물론 다이아몬드를 집에서 여러분이 망치로 때리면 깨집니다. 동일한 크기, 동일한 어떤 사이즈 뭐 이렇게 비교해서 긁었을 때 이야기고 실제 상대 굵기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대표 광물들을 가지고 이 정도의 굵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모스 굵기계의 상대 굵기를 정한 거지 절대 굵기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물리적 성질, 화학 반응을 일으킨 게 아니라 깨지거나 쪼개지거나 눈으로 보여지는 색깔이거나 또는 광택이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1차적으로 광물을 분류할 수 있다. 물리적 성질을 가지고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규산형 광물을 중심으로 광물의 특징들을 살펴봤습니다. 규산형 광물 외에도 다른 광물들도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규산형 광물 외에 다른 광물과의 차이를 보려면 보통 물리적 성질이 아닌 화학적 성질을 많이 봐야 합니다. 또한 평강현미경을 통해서 광학적 성질을 살피면 화학적이나 물리적 성질이 아닌 형태로도 광물을 분류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가장 많은 광물이 규산형 광물이고 규산형 광물의 특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암석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규산형 광물의 특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구별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규산형 광물을 중심으로 광물의 특성을 광물의 특징이 무엇인지 광물의 특성의 유형들을 잘 파악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